지난해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최근 남가주 곳곳에서 여러 명이 무리지어 근처 업소들을 연쇄적으로 터는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 운전자가 트럭을 몰고 빠른 속도로 인도 위를 덮쳐 최소 8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노키즈존 방침을 공개적으로 내건 식당이 등장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타고 있던 아기가 햇빛 가리개에 목이 걸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해당 제품 사용에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백악관은 영공에서 사흘 연속으로 미확인 물체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확인 비행체의 정체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정보당국에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각 1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발견해 미군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정찰용으로 의심되는 풍선을 미 동부 해안에서 격추해 떨어뜨린 지난 4일 이후 벌써 4번째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주와 캐나다 유콘에 이어 이번엔 미국과 캐나다 국경 휴런호 6km 상공을 날던 물체를 F-16 전투기가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격추된 물체들의 정체에 대해 아직 분석 중이라며 외부 조작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nd while we have no specific reason to suspect that they were conducting surveillance of any kind, we couldn't rule that out. 다만 외계인 또는 외계 활동이라는 징후 또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 just wanted to make sure we address this from the White House. I know there have been questions and concerns about this, but there is no indication of aliens or extraterrestrial activity with these recent takedowns. 미국이 중국 풍선 격추 이후 잇따라 미확인 물체를 탐지해 격추한 데 대해 중국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我们还要指出的是，事实上，美国才是全球最大的监控侦察国家，拥有世界上最大规模的间谍网络。 미국은 이에 대해 중국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정면으로 즉각 반박했습니다. Let me add a fact which is very important. As John Kirby, the NSC spokesperson, just said, there are no U.S. government balloons ov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ne. Zero. Period.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확인 비행 물체 현상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정보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매일 보고를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지난해 세금 보고 시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각 주의 지원금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과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이나 일반 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각 주정부의 월 지원금도 연방소득세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지원금으로 최소 $200에서 가족 수에 따라 최대 $1,050를 지급했는데 연방국세청은 $600 이상은 소득세로 신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국세청의 방침은 나왔지만 아직은 납세자의 세금 보고와 IRS의 기록은 다를 수 있어 IRS에서 정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세금 보고를 미루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남가주 곳곳에서 여러 명이 무리지어 근처 업소를 연쇄적으로 터는 이른바 떼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각, 검은 옷차림의 남자들이 한 명씩 화면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복면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일부는 손에 망치를 들고 있는데 모두 7명입니다. 한 식당 내부 카메라,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더니 2명이 안으로 침입합니다. 바와 카운터, 사무실을 뒤지며 금품을 훔치는데 나머지 다른 공범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원을 나눠 동시에 서로 다른 업소를 털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웨스트 코비나의 한 상가 내에서 발생한 떼절도 행각으로 한 블록 안에 있던 업소 4곳이 한꺼번에 털렸습니다. 파손된 업소 복구 비용에 당일 슈퍼볼 매출까지 놓친 업소들은 2배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nd I'll be honest with you, you almost want to say something as ridiculous of, I'd rather give you a couple $100 than do this kind of damage. Come ask for a handout rather than to do this to another individual, because the damage far exceeds with the worth of what they took. 최근 들어 심야 시간대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행각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렌초 쿠카몬가에서는 3, 4마일 반경에 있던 샌드위치와 일식당 등 4곳이 연쇄적으로 털렸으며 롱비치 지역에서도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여러 개의 업소에 절도범들이 침입해 금품을 털어가는 모습이 연쇄적으로 포착됐습니다. 과거 한두 명이 벌이던 절도 행각은 최근 들어 최소 서너 명 이상, 그것도 동시에 여러 개의 업소를 노릴 정도로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수분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날 정도로 조직적이고 치밀하다 보니 경찰도 방범 카메라도 속수무책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 집계에 따르면 절도 침입 범죄 용의자의 체포율은 전체 사건의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한 운전자가 트럭을 몰고 빠른 속도로 인도 위를 덮쳐 최소 8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키션 트스웰 뉴욕시경 국장은 사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 10시 50분경 유하울 트럭 운전자의 인도 질주 등 난폭 운전으로 인해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 등 최소 8명이 다쳤으며 그중 2명은 중상을 입어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큰 유홀 트럭이 인도 위를 순식간에 덮치며 전속력으로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놀란 시민들이 급히 피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미처 피하지도 못한 시민들이 차에 치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듯 인도 위를 전속력으로 휩쓸고 지나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경찰 차량이 바로 출동해 용의 차량을 뒤따르며 운전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 역시 인근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 측은 베이리지 파크웨이와 피트 애비뉴를 통제하며 운전자를 검거하려 했지만 운전자는 경찰이 뒤따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전속으로 달리며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뉴욕시경에 붙잡힌 용의자는 62세 노숙자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에 의해 체포되자마자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파비엔 레비 뉴욕시장 대변인은 현재 뉴욕시경이 용의자를 구금한 채 철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0개월 된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한인교회로 차량을 돌진한 여성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밤 9시 30분쯤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 한인 장로교회 건물로 차량을 돌진한 26살 여성 카일라 켈람을 경찰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켈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2%인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방향을 잃고 교회로 돌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봐도 켈람은 만취한 상태였고 차 안에는 10개월 된 아이가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부상당하지 않았습니다. 켈람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2건의 음주, 약물 운전건으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22,000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첫 음주운전 적발자라도 먼저 체포된 이후 소송과 각종 법원 비용은 물론 보석금, DMV 벌금, 변호사 비용, 보험료 인상에 금주학교 수업비 등으로 평균 22,500여 달러가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후 많은 운전자가 돈을 아끼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작은 돈을 아끼려다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술을 마실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럿이 함께 마실 경우 술을 마시지 않는 한 사람을 정해 운전자로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손해는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평생 불구로 지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책임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식사를 방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뉴저지에서도 노키즈존 방침을 공개적으로 내건 식당들이 등장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틴턴폴스에 위치한 식당 네티스 하우스 오브 스파게티가 다음 달부터 10세 미만인 어린이를 받지 않는다고 SNS에 공지했다고 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식당 측은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소음 문제와 식당 안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의 통제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최근에 일어난 몇몇 사건들로 인해 새 방침을 실행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런 방침이 일부 손님들, 특히 얌전한 아이를 둔 부모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알지만 사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방침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버릇없이 행동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훈육하려 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People don't care what their kids do and they just let them run around. I guess they don't want to pay for a babysitter, so they bring them with them. I'm okay with it. When you have little kids running around, sometimes it's disruptive. 반면 나이를 이유로 식당 입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공공장소의 예절과 배려를 배우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키즈 존에 대한 토론과 예절 교육을 통해 상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유모차를 타고 있던 아기가 햇빛 가리개에 목이 걸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해당 제품 사용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는 베이비 트렌드의 유모차 모델명 SS76과 SS66으로 시작하는 2인용 유모차 시트앤스탠드 더블과 울트라 스트롤러스의 앞쪽 캐노피가 접히면서 뒷자리 아이의 목이 걸려 의식 상실이나 심각한 부상은 물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명이 탈 수 있는 이 제품은 아이가 유모차 위로 올라가 힘을 주거나 5개로 구성된 안전벨트를 단단히 고정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14개월 된 영아가 시트앤스탠드 더블 유모차 캐노피에 목이 끼어 질식사했고 타박상을 입은 사례가 각각 한 건씩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사용자에게 캐노피 제거를 권고했고 아이가 유모차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서류미비 청소년, 일명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 리처드 더빈 의원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 서류 미비자가 된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류의 다카 혜택을 받고 있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드림 법안을 전격 상정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행정명령으로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텍사스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폐지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민개혁 법안을 지지하고 공화당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번 법안은 보기 드물게 민주, 공화, 거물급 정치인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드리머들은 교사이자 간호사로 우리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며 추방 위협을 겪고 있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는 316만여 명으로 한인은 3만 5천여 명입니다.
유명 브랜드 참치 통조림에서 수은이 검출돼 임신부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치킨 오브 대시, 세이프 캐치, 스타키스트, 와일드 플래닛, 범블비 등 5개의 유명 참치 브랜드 통조림을 조사한 결과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수은이 발견됐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캔별로 발견된 수은의 양의 차이가 커 정확한 양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측은 수은 검출량이 식품의약국 FDA 허용 수준이긴 하지만 태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의 통조림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임신부들의 경우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참치에 함유된 수은이 소량이어도 계속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돼 태아나 어린이들의 신경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공식 사망자가 3만 7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의 치안도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약탈과 총격전 등 폭력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생존자와 구조대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연희 기자입니다. 지진으로 파손된 상점에서 물건을 그대로 집어나오는 사람들. 상점 앞에 차를 대놓고선 물건을 상자째로 실어 나르기까지 합니다.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을 ju민들이 마구 때리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나돌기도 합니다. 약탈이 일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Çünkü 1-2 gün buraya hiç yardım falan gelmedi. İnsanlar da haklı olarak girdiler. Ama yani bazı insanlar da acayip geçiyor. Ankastre seti stoğacak çalıyor. Çim biçme makinesi çalıyor. Mesela bak karşı tarafta gördüğünüz dükkanı da yağmalamışlar. 튀르키예 8개 주에서 하루에만 최소 48명이 약탈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남부 하타이주에서는 구호단체 직원을 사칭해 트럭 6대 분의 식량을 가로채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폭력 조직 간의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등 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을 보장해달라며 이스라엘 구조대는 철수를 결정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구조 활동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Wir haben aktuell eine sich leicht verschärfende Sicherheitslage aufgrund der Katastrophe, dass die Hoffnung, die man hatte, jetzt zunehmend schwindet und dass diese Hoffnung dann auch in Wut umschlagen kann. 튀르키예 정부는 무장군인을 동원하는 등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가 기본적인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워싱턴에서 외교차 간 회동을 갖고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세 나라 외교 차관들은 전례 없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억지력 강화로 대응하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외교 안보 사안에는 공동 행보를 다짐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지난해 10월 도쿄 회동 후 넉 달 만입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들은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삼각 공조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Indeed, peace without denuclearization is fake peace. 여기에는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비롯한 억지력 강화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같은 외교 공간에서 공동 대응 등이 포함됐습니다. We concurred on continuing close collaboration among our three countries in enhancing regional security deterrence, cooperation at the UN. 미국은 특히 중국이 타이완 해협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국제 질서를 흔들려 한다며 이 같은 도전에 한미일 공동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remain aligned with the ROK, Japan, other allies and partners worldwide to push back on the PRC behavior that challenges the rules-based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der.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다만 정찰풍선 사태 이후에도 중국과 대화하려는 미국의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달 중순 민회 안보회의 기간에 미중 고위급 회동이 있을 거란 관측에 대해선 발표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최근 젊은이들이 군입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터에 끌려가 전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모병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지난해 육군의 신병 모집 실적은 당초 6만 명을 모병하려 했지만 4만 5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군 기피 현상은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으로 분석됐지만 이는 실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육군이 민간기관에 맡겨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젊은 층의 군입대 기피 현상은 크게 3가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려, 친구와 가족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육해공군 모두 공통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층들은 군대를 안전한 곳이나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입대하면 인생과 사회 경력을 보류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